안녕하세요. 원투기어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ICCU, Integrated Charging Control Unit. 요거 불량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꽤 계시죠? 지금은 이제 불량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잦아든 것 같기는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개선품이 2022년 5월 나왔어요. 요거를 공지를 하지 않고 개선품을 냈더라고요. 품번을 보니까 품번이 바뀌어 있습니다. 2022년 5월 이후에 적용되는 ICCU 모듈을 보면 일단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모듈을 보면 이 품번이 어떻게 되냐면 36400-1XAA0 요게 이제 아이오닉 5에 제일 먼저 들어갔던 품번인데, 그런데 이 품번이 36401-IXAA0 그러니까 36400에서 36401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G80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모델인데, 이 모델 역시 36400-1XBAO 여기 두 번째 모델이라 AAO가 아니라 BAO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 번째 나온 게 이제 GV60이죠. 제네시스 GV60이 36400-1XCAO인데 요거 역시 36401로 해서 품번이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GV70, EV6 다 이 품번 바뀐 ICCU가 2022년 5월 이후에 출시된 모델에는 개선품으로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6에는 원래 이제 출시될 때부터 개선품이 나온 이후에 출고된 모델이기 때문에 출시된 모델이라서 여기에는 개선품이 들어가 있고, 아이오닉6에서는 ICCU 불량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죠. 이렇게 2022년 5월 이후에 출시된 이 ICCU 이 개선품이 탑재된 차량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문제 발생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마 온보드 차저 쪽에서 충전기 호환 문제로 인해서 충전기 중에서는 이 저급 충전기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완속 충전기 중에서. 그래서 아마 이 호환성 문제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충전기에 물렸을 경우에 온보드 차저 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이즈로 인해서 SIC, 파워 모듈 쪽의 SIC의 손상이 주 원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요게 이제 개선품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개선품이 나온 이후에도 몇 건의 ICCU 고장이 더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개선품이 한 번 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6400에서 36401로 개선품이 작년 5월에 나왔으니까 아마 완벽하게 개선된 모델이 36402로 해서 올해 안에 아마 개선품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가봐야 알겠는데, 리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개선품으로 이렇게 잡아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가닥이 잡힌 이유는 아마 리콜을 할 만큼 고장 빈도가 아주 많지는 않다라고 제조사가 판단한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이 정도 되면 리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소비자들은 보는데, 제조사에서는 그래도 비율상으로 개선품을 통해서 무상 수리를 하고 변경을 통해서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불량이다라고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차원에서는 시원하게 보상해주고 리콜해주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제조사 측에서는 리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처음 ICCU 관련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었다가 생긴 문제라서 좀 미온적인 이 대응에 약간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럽긴 한데, 어쨌든 2022년 5월에 개선품이 나왔고, 그 개선품이 나온 이후에는 고장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아주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건의 고장 사례가 개선품에서도 발생이 되니까 아마 한 번 더 개선품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걸 계속 교체를 하면서 개선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현대기아가 또 확실한 해법을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해서 문제를 시원하게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사들이 리콜에 좀 미온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리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조사가 나서서 리콜하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지적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조금 이렇게 시간 끌다가 리콜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패턴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쾌하게 소통을 먼저 하시고, 어떤 부분이 정확히 문제가 됐다라는 원인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이렇습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소통이라도 좀 해서 안심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든지 말을 잘하면 천장빚도 갚는다고 했듯이, 뭐 과거에 코나 EV 불났을 때 저희가 책임 잘 져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보여드렸듯이 문제 해결해 드릴 겁니다. 뭐 세타 엔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평생 보증하고 나름대로 책임을 회피하려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빨리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을 뿐 문제 해결에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여드렸으니까 책임을 저희가 꼭 져드릴 테니 안심하십시오. 뭐 이런 소통을 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ICCU가 통합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가 통합이 되어 있냐면 온보드 차저, 그 다음에 로우 볼테이지 DC-DC 컨버터, 그리고 V2를 위한 인버터,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 묶인 겁니다. 이걸 왜 하나로 묶어놔 복잡하게. 그냥 각각 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ICCU가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복잡해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공학이 좀 이해하시기 어렵기는 한데 이 공학에도 법칙과 패턴이 있습니다. 이 엔지니어들은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습관이 뭐냐면 비슷한 것끼리 자꾸 묶는 걸 좋아합니다. 자꾸 묶어요.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묶을까요? 여러분들 시스템 온 칩이라고 들어보셨죠? 칩 하나에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AP가 시스템 온 칩 방식이고 이제 보드도 시스템 온 칩. 그냥 보드 하나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개별적인 장치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개별적인 장치가 붙게 되면 부품 수가 많아집니다. 제어해야 될 게 많아져요. 도메인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러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자꾸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통합을 하는 이유가 통합을 해야 제어가 단순해집니다. 통합을 해야 부품 가지수가 줄어들어요. 자, 여러분들 EGMP 영상에 보면은요, 이 파워 모듈, PE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다. 인버터와 전기 모터와 감속기, 이게 하나로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했잖아요.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전반적으로 부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폼팩터가 작아집니다. 더 컴팩트해져요. 이렇게 되면 공간 사용도 더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티드 쿨링 시스템처럼 윤활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감속기 오일로 모터도 냉각시킬 수 있고요. 제어의 편의성도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자꾸 통합을 해요. 자꾸 뭘 합쳐요. 이러면 부품 수를 줄이겠다는 거고, 이러면 제어를 더 편리하게 하겠다는 거, 단순하게 하겠다라는 의도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뭘 통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ICCU도 마찬가지입니다. DC-DC에 OBC를 묶어서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DC-DC, OBC, 인버터, 지금 ICCU가 이게 다 통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다 통합하면은 도메인 컨트롤 유닛에 묶어서 통합 제어가 가능하니까 제어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별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각각 사용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MCU를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부품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더 효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되어 있으면 이게 완성도가 높게 잘 구현이 되고 안정성만 확보가 되면 훨씬 단순하면서 제어도 편해지고 부품 수도 줄어들고 제조사 원가도 절감할 수 있고 시스템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사용성도 좋아지고 다 좋아집니다. 이래서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뭡니까?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온보드 차저, 그 다음에 로우 볼테이지, DC-DC 컨버터, 인버터 그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면 이게 전체가 교환이 되어야 되는 이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폰이라든지 요즘 뭐 태블릿 같은 거 보드 하나 이상이 생기면 전체 보드를 교환해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단점인 거죠. 제조사에서 수리비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 각각 제어하고 각각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 이렇게 딱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게 통합이 돼 있으면 통합 모듈 전체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뭐 스마트폰이 디스플레이하고 강화 유리하고 뭐 배터리까지 하나로 그냥 뭉쳐가지고 프레임까지 다 붙어 나오니까 과거에 뭐 10몇만 원이면 교체했던 디스플레이 패널을 30몇만 원, 40몇만 원, 높게는 막 7, 80만 원 이렇게 청구가 되는 거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면 전반적으로 사용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각각 개별적인 장치가 붙였던 피처폰과 스마트폰의 기능적인 차이, 편리성의 차이를 이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월등히 스마트폰이 더 진보된 형태의 SoC 기반의 그런 단말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수리할 때 비용이 더 드는 건 그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ICCU도 그 개념으로서 굉장히 진보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력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 하나의 통합장치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고 그걸 설계할 수 있을 만한 엔지니어적인, 공학적인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는 그런 기업에서 시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V12 설명하면서 V12을 이제 보조 배터리로 굉장히 이제 우습게 보던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 파워뱅크라든지 보조 배터리는 단순히 전력을 배터리에서 빼서 쓰는 단순 그 기능만 있는 단일 기계예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전기 전자 제어가 막 얽혀져 있고, 그 많은 도메인에서 통신을 해야 되는 그런 각각의 장치들이 다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수많은 기능 중에서 V12 인버터를 통해서 외부로 전력을 빼는 이 기능이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10년 이상 이 기능이 문제없이 작동을 해야 되는 그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V12이 현대기아에서 ICCU라는 이 형태로 얹어져서 운영된 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아직까지 ICCU 형태로 구현이 돼서 똑같은 형태로 V12를 제공하는 제조사가 메이저 제조사에서는 없어요. 중국에서 V12 많이 쓰고 있는데 ICCU 형태로 아직까지 포괄적으로 V12까지 지원하는 차들이 최근에 지금 개발되기 시작을 했지, 아이오닉 5가 나온 그 시점서부터 거의 한 1년 6개월 이상은 이걸 그대로 구현한 제조사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워낙 그 파워 모듈이라든지 V12 이 기능을 통해서 많은 기술 기반 또 생산 기반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용이한데, 테슬라를 비롯한 그 외 제조사들은, 중국 외 제조사들은 아직까지 이걸 본격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볼보가 이걸 할 수 있었던 게 볼보의 지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리도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능을 얻기가 좋으니까, 야, 그거 우리 쪽에다가 한번 이렇게 실현해줘봐, 구현해줘봐 해서 이렇게 얹어지는, 네, 이런 수혜를 보게 된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ICCU로 탑재된 그 기능이 이제 중국차에서도 아이오닉 5와 비슷한 형태의 통합 모듈로 해서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구현되고 있는 V12은 ICCU 형태가 아니라 인버터로 분리된 기능이에요. 별도로 구현되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현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라 뭐든지 처음 시도하는 기술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잡아가는데, 요게 이제 1차 개선이 됐으니까 1차 개선된 이후에 고장률이 크게 낮아졌거든요. 2차 개선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2차 개선 없이 1차 개선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교체 방식으로 해서 잡아 나갈 건지를 좀 지켜봐야 아는데, 이왕이면은 문제를 확실하게 잡은 2차 개선품이 나와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기아가 이렇게 2년간을 지금 고생을 했잖아요. ICCU의 품질을 잡느라고. 다른 제조사들도 이 기능 넣으려면 똑같이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매맞는 게 좋아요. 먼저 매맞고 이 기능을 안정화시켜서 통합 모듈에서 완전히 뭐 온보드 차지에서 문제가 생겼던, 아니면 뭐 DC-DC 컨버터에서 문제가 생겼던, 어디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간에 이 문제를 잡아서 안정화를 시키고 더 이상 불량률이 발생하지 않게 통합 모듈을 잘 운영하게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통합 모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품질이 안정화돼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 ICCU가 들어가 있는 전기차들은 더 이상의 이런 품질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현대기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점을 갖게 되는 건데, 이제 다른 제조사들도 이 기능 안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 넣으려면 각각 별도의 장치로 제어하게 되려면 이것도 도메인 다 분리가 돼야 되고 뭐 MCU도 다 여러 개 써야 되고 너무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증가하게 되고 제어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ICCU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잘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통합을 해야 돼요. 제어의 용이성과 가격, 원가, 그리고 또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더 나은 어떤 기능을 제공하려면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하면 역시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러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그 제조사의 역량에 따라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기간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먼저 시작해서 먼저 품질 잡는 제조사가 품질력에 있어서는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ICCU는 이제 개선품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기는 한데, 전기차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펼치면서 뭔가 미래에 현기차가 브랜드 밸류에 확고한 전환을 좀 고려를 하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걸 그냥 시원하게 리콜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바람이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더 문제가 발생을 할지, 그리고 이 문제가 개선품을 교환해서 이제 불량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점차 잦아들지, 한 번 더 개선을 해야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ICC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